자격증에 의한 복통이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복부 긴장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아니 밥 먹는 게 왜 그래? 맛이 없어? 그러니까 배가 아파요. 이게 소곤중탕증의 복증. 그러면 명치 눌러보면 딱딱하고요. 여기 복근 눌러보면 복직근에 몽둥이 같은 게 탁 긴장되어 있고 아주 딱딱해요. 담적? 아니에요. 모틸리티 이상이에요. 모틸리티 디스오더스. 주증, 필수 목표. 허약 체질로 피로하기 쉽다. 소변 횟수가 많거나 양이 많다. 복벽이 얇고 복직근 긴장, 야윈형으로 추위를 잘 탄다. 복근이 당기면서 나타나는 복통. 객증으로 구중 건조, 체계 결핍, 심기항진, 늘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배꼽 만져보면 배꼽도 두근두근두근. 코피, 수장 족심 번열. 손바닥 가운데, 발바닥 가운데가 뜨끈뜨끈해. 이건 실열이 아니에요. 허열이에요. 그리고 양이 적은 설사를 조금씩 자주 하거나 토끼똥처럼 변을 보기도 한다. 조필영 선생께서는 소곤중탕의 복증은 좌우측의 복직근 가성 긴장이 나타나며 더욱 심하면 측복근에까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복직근의 가성 긴장 때문에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연 치유력을 몸이 스스로 발휘하는데 이 때문에 시시 복통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명치 부근에 딱딱하게 만져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간암자님, 설마 비과학적인 이론인 담적 때문에? 아니잖아요. 여기 소곤중탕증처럼 모틸리티 이상, 게다가 스트레스성 등으로 가성 긴장이 나타나면 딱딱해질 수가 있어요. 또다시 앤드류가 준비해온 논문. 위장, 즉 GI, 위장 운동성 장애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운동장애는 위장관 장 근육 또는 이 둘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의 신경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때때로 위장관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율신경계의 문제는 운동성 장애처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About motility disorders. 위장 운동성 장애는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일부 운동성 장애는 소아에게 비교적 흔한 위장 기능 장애를 모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방이라는 말에 주목해 주세요. 그러니까 애가 정상적으로 밥을 잘 먹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애가 위장 장애가 있긴 있어. 그래서 편식도 잘하고 먹는 것도 퍼먹지 못하고 그냥 깨지락 그래. 그런데다가 전날 성적을 가지고 성적표를 가지고 아빠가 야단을 쳐. 그러면 가성긴장이 극대화돼서 위벽이 딱딱해질 수 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독소가 쌓여서 그런 거야? 이거 다시 잘 봐주세요. 스탑 시켜놓고 다시 주의 깊게 봐주시고, 위장 운동성 장애는 소아에게 비교적 흔한 장애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도 흔한 장애다. 그러면 태양병, 이허증, 소곤중탕증에서 이 가성긴장과 관련된 어떠한 응용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침양방의 주석을 인용해 봅니다. 소곤중탕은 복통을 신기하게 다스리는데 복부를 눌러보면 아프고 깊게 누르면 아프지 않은 것은 기통이고 깊게 눌러서 더욱 아프고 단단한 것은 적이 있는 것이며 여기 적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요. 적이 있어요. 이 적이라는 것은요, 관념적인 표현, 즉 모틸리티의 장애. 또 기통은
설사를 시키면 더욱 심한데 이것은 허한증이며 이 약은 즉 소곤중탕은 복중이 허한 것을 다스리고 보혈에 좋으나 복통을 더욱 잘 못게 한다. 조필영 선생님의 주석을 또 인용해 보면 대만의 약학 박사 허홍원, 대만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허 박사는 본방을 즉 소곤중탕을 어린이 그 증에 맞는 어린이들에게 장기 복용시키면 신체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뇌를 보하게 된다고 학계에 보고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뇌영양제예요. 뇌영양제 일종의. 물론 아주 통통하면서 음식을 탐식을 하는 그런 어린이들한테는 소곤중탕 먹이면 머리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밥 먹는데 깨지락깨지락대고 복부를 만져보니까 간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치가 딱딱하고 위벽이 딱딱하고 복직근이 긴장되어 있고 애는 꼬치꼬치 마르고 게다가 또 바지런하고 머리에서는 땀이 나서 쉰내가 나고 그리고 애가 짜증을 잘 내. 짜증을. 그런 애들한테 소곤중탕을 장기에 복용시키면 머리도 좋아지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대요. 사실 우리에게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닌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밥 먹을 땐 캐도 건드리지 마세요. 운동성 장애는 어떻게 발생합니까? 위장관 운동성 장애는 위장관의 신경이 산모의 자궁 내에서 제대로 발달하지 않으면 출생 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특히 위장관에 대한 염증성 또는 전염성 질환 후에 생애 후반에 더욱더 증폭되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애가 먹는 게 부실해. 왜? 보니까 위장 모틸리티가 약하대. 그러면요 소곤중탕 하다못해 약국에 약사하고 상의하셔서 키디 복용시키세요. 키디. 옛부터 허약한 어린이에겐 한방 보약을 먹였습니다. 한방을 현대화한 키디 새로워졌습니다. 체질이 허약해서 신경질적인 어린이, 식은땀을 흘리는 어린이, 배가 자주 아픈 어린이, 오줌 싸기 어린이에게 키디. 허약 체질 개선제 키디 키디는 맛도 좋아요. 삼익제약. 통통한 애는 아니에요. 통통하고 음식을 탐하는 애들한테 소곤중탕 먹이면 행동이 더 둔해져요. 그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상태는 특히 위장관에 대한 염증성 또는 전염성 질환 후에 생애 후반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누적이 되어서. 기능성 가스트로인테스티널 운동장애란 무엇인가? 소화의 기능성 GI 및 운동성 장애는 출생부터 18살까지 발생하는 다양한 소화기 질환을 말합니다. 기능적 위장관 장애는 식별 가능한 구조적 또는 생화학적 원인이 아니라 신체가 작동하는 방식의 변화, 괄호 열고 기능 변경, 그것이 1차 이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밥 먹을 때는요 개도 안 건드려요. 식사 시간에는 애들 야단치지 마시고요 좋은 칭찬만 하세요. 칭찬만. 그러면 애들 건강해져요. 위장병이 있는 애들도 그 칭찬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삼침 적용하면 더 빨리 좋아지죠. 위장 운동성은 소화 시스템의 움직임과 그 안의 내용물의 이동에 의해 정의됩니다. 소화관의 어느 부분에 있는 신경이나 근육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필영 선생님의 또 귀중한 말씀. 이승일 선생은 옛날에 약학계 2명의 거두가 있었는데요. 상한눈의 거두 대가들. 한 분은 조필영 선생, 한 분은 이승길 선생. 이승일 선생은 7살 아동이 수많은 병원을 다녀도 못 고친 야제증. 아유, 밤에 칭얼칭얼대고 잘 먹지도 않아. 본방, 즉 소곤중탕 단 한 첩
고친 바 있다고 임상 경험을 보고한 바도 있으며 개지가 윤골모래탕증에 기상충, 치자시탕증에 신번, 감맥, 대조탕증에 상여, 신령, 소작, 즉 이건 정신적인 어떠한 장애 등이 함께 어우러져 나타나는 현대의 청소년들의 정신질환에도 소곤중탕으로 큰 효험을 본 바 있다. 그러니까 짜증, 히스테리 발작. 대부분 밥 잘 못 먹어요. 소곤중탕 적용하세요. 약사와 상의하세요. 키디, 어린이 먹는 키디 먹어도 돼요. 양을 많이 먹으면 되지. 또 과리불에도 나와요, 이거. 그리고 삼침 적용. 밥 먹을 땐 캐도 건드리지 마요. 즉, 오늘날 청소년들의 신경쇠약 증상, 신경질, 안절부절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는 등의 복합적인 증상의 소곤중탕증, 복증을 확인하고 본방을 도약하여 재증을 다스림은 물론 체질 개선에도 뛰어난 효험을 본 바 있다 하였는데 상기 3가지 방에 개지 복용환과 함께 5가지를 합방해서 쓸 환자들이 많더라고 임상 경험을 발표한 바도 있다. 이건 어려운 거니까 이건 하지 마시고요. 일단 소곤중탕 이게 복증을 명치 딱딱해. 만져보니까 복직근이 아주 딱딱하고 긴장되어 있어. 밥도 잘 안 먹어. 짜증, 히스테리 발작 심해. 기능적 위장장애가 있어. 모틸리티 이상이 있어. 그러면 소곤중탕 약사와 상의하시고 또는 한의사와 상의하셔서 적용해 보세요. 삼침도 함께 적용하고. 적응증을 보겠습니다. 호로에 의한 만성피로, 호탈, 유소화의 체질 개선, 신경쇠약, 장염, 만성설사, 토변성 변비, 야뇨증, 야제증, 늑혈, 코피 흘리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나오네요. 잦은 탈장. 예, 모틸리티 이상이잖아요. 모틸리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운동 기능이 약해져서 그만 처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탈홍증에도 좋아요. 천식, 저혈압, 자반증, 황달, 결막염, 폐결핵, 식욕부진, 몸이 마르는 증, 만성 복막염, 상습성 두통, 아토피성 피부염. 요즘엔 너도 나도 젊은이들이 늘씬날씬을 추구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너무 말라서 없어 보여요. 아무리 옷 잘 입어도요 너무 말라서 선을 봐도 미팅을 가도 늘 퇴짜 맞아요. 살찌는 방법 없을까요? 소곤중탕. 삼침은 2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우측에 소장전격, 좌측에 비전격을 놓는다. 또는 양쪽에 다 비전격, 소장전격을 놓는 거예요. 즉 모틸리티 디스오더로 인한 위장기능장애는 소장전격, 비전격을 같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히스테리 발작, 짜증. 아유 왜 그렇게 짜증을 내는지 몰라. 그런 경우에는요 간중방을 겸해 주셔요. 간중방, 즉 합곡엔 S 양쪽 다, 그리고 태충은 N극면을 부착하는 겁니다. 간음자님, 명치 딱딱하다고요? 복직근이 딱딱하다고요? 그런데 담적이라는 정체불명의 이론으로는 그거 설명 안 돼요. 그러면 명치 부근에 딱딱하게 만져지는 건 왜 그런 것일까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소곤중탕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곳엔 몸에서 가장 방대한 조직을 자랑하는 갈트라는 면역계와, 즉 gut associated lymphoid tissue, 장 관련 림프 조직이 있으며, 그리고 정예화된 군대 조직과 정보기관이 위장 내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위장 운동과 각종 효소 분비를 조절하는 호르몬계, 소화 효소와 각종 위장 보호 점액 물질을 생산하는 분비기관, 음식물을 골고루 섞고 아래로 내려보내는 근육계,
전신에 영양분을 보내주고 공급받는 혈관, 그물망 조직 등 매우 다양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또한 뇌와 협조하여 몸 전체의 관점에서 소화, 흡수, 배설, 면역, 그리고 몸 보호, 경비, 정신기능 등 신비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간염자님, 잘 봐주세요. 여기 스토목, 밥통 내에 각종 효소 분비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기능이 밥통이 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소화효소와 각종 위장보호 점액물질을 생산하는 분비기관이에요. 맞아요. 점액 생산해요. 위벽 보호를 위해서. 늘 강한 산성의 위산이 있기 때문에 점액은 나와요. 하지만 소화효소액이 어떻게 위벽에서 나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간음자님. 그렇죠? 소화효소는요, 췌장에서 만들어서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회스탈이에요. 회스탈, 췌장에서 만들어요. 비장의 협조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건 와이셔츠 단축구멍을 쭈르르르르 잘못 낀 거야. 잘못 꼈다니까. 그래서 이걸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gut associated lymphoid tissue와 그리고 gut brain axis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상하는 태양병 기비증에서 부자사심탕증, 반화사심탕증, 생강사심탕증, 감초사심탕증을 자세히 연구해야 그 해답을 또 얻을 수 있어요. 여기 반화사심탕증에 보면은 심하비경이라는 증이 있고요. 소시오탕증에 보면은 흉협고만이라는 증이 있어요. 흉협고만은 누르면 누를수록 아픈 게 흉협고만이고요. 명치와 양쪽 개너카를 눌렀을 때, 그리고 여기 명치를 눌렀을 때 처음에는 아파요 하는데 개똥이 배는 똥배, 할머니 손은 약손 하는 식으로 살살 만져주면, 그러면 아이가 극하고 트림을 해요. 그건 심하비경이에요. 처음에는 딱딱하게 만져진다니까요. 답답해요. 담적병 아니에요. 반화사심탕증의 주증이 심하비경이에요. 그러니까 간음자님, 명치 부근이 딱딱한데 누르면 누를수록 아프다. 흉협고만, 소시오탕증, 시우개지 건강탕증, 시우개지탕증 또는 대시오탕증이고요. 눌렀는데 처음에는 아파. 그런데 살살 만져주니까 처음엔 딱딱하게 굳은 게 살살 풀려. 그러면서 트림을 하고 좀 더 만져줘 하면 그게 심하비경. 그러니까 의과학적으로 사고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4번째, 5번째 키워드를 가지고 여기 사심탕증 함께 토론해 봅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